올해 들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중 지난 10월과 11월 벌어진 종합상가 화재 이야기를 뉴스 AS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하마터면 대참사로 이어질 뻔한 두 사고는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노후 건물이란 점도, 또 내부가 미로식으로 지어져서 진화나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판박이었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큰 불로 화재가 났던 강남역의 종합상가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소방함 앞에 적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아주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 40년이 넘은 또 다른 노후 상가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담배 꽁초를 버린 흔적이 있고요. 안에서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 역시 담배 꽁초가 있습니다. 온풍기나 전기난로도 켜져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62억 원을 들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후 상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복되는 노후 상가 화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노후 상가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김민욱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0월과 11월에 발생한 화재 이야기부터 해보죠. 둘 다 종합상가에서 났던 불이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 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는데 당시의 상황과 또 피해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방배동 남부종합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새벽인데요. 방배동 시장 건물에서 불이 나서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1층에 점포가 84곳이 있었는데요. 이 중 9곳이 불에 전부 다 탔고요. 2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 상가 안에 있던 63살 신모 씨가 뒤늦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쓰러진 거를 소방대원이 발견을 했는데요. 심폐소생술까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상가들이 전부 1층에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네. 지금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일부 매장들을 제외하고 바깥쪽 점포들은 비교적 정상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내부 1층 내부가 그을음이 워낙 심하고 네. 또 집기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현재는 싹 비워진 상태고요. 개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복구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고 살펴보죠. 예, 꼭 한 달 뒤인 11월 15일 오후입니다.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지능종합상가에서 불이 났는데요. 지하 1층 자재 창고에서 시작된 불로 이 당시에 1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이 여러 차례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다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강남역 인근이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이지만 그래도 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당시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예, 불이 난 이제 3층짜리 종합상가, 지능종합상가는 지하 점포를 포함해서 모두 69개 매장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굉장히 불이 났을 때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내부가 미로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대피나 구조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출구가 어딘지 알지만 그날 처음 방문하셨던 방문객들 분들은 출구가 어딘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현장 소방 관계자 말에 따르면 건물 안에 점포와 창고가 워낙 많아서 연기들이 다 미로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다 빼고 다시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남부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84개의 점포가 있어서 역시 많았는데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당시 그 구조 활동을 벌였던 소방대원은 남부 종합시장의 경우도 이 매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수색 과정에서 점포 하나하나를 다 개방하느라고 시간이 지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이 됐나요? 그 두 사고가 또 역시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1979년 지어진 진흙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고요. 역시 40년이 넘은 남부종합시장도 사고 당시에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이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은 건물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물을 설치를 강제하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과거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없었던 거고요.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62억 원을 들여서 뭐 노후 고시원이라든지 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노후 상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못지않게 사실 노후 상가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스프링클러를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모든 건물에 사실 스프링클러가 다 달려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공사 기간이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공사 기간의 영업에 피해를 보는 우리 영업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지를 무시 못할 문제라고 하고요. 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소방법 개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가들은 건물 사용자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건물 네. 사용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비상구나 소화전 앞에 적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사전에 잘 하고 또 지하 공간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사전에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유지 관리가 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화재 예방적 측면에서 점화원과 가연물이 사전에 만나지 않게 점검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오래된 종합상가의 소방시설 관리 실태는 사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불이 난 당시에만 이목이 쏠리는 이른바 반짝 여론을 그치지 않으려면 두 사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노후상가 안전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